반갑습니다. 인스펙팅룸 엄준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11에 대한 여러가지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요즘 갤럭시 S11의 카메라, 디자인, 그리고 성능에 정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인스펙팅룸의 IT 소식 같이 가시죠. 내년에 나올 갤럭시 S11에는 스냅드래곤 865 그리고 엑시노스 9900이 탑재될 예정인데요. 며칠 전 퀄컴에서 갤럭시 S11에 들어갈 최신 칩셋인 스냅드래곤 865를 공개했습니다. 스냅드래곤 865는 전작인 스냅드래곤 855보다 25% 더 빠른 CPU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GPU 속도는 20% 더 빠른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44Hz의 주사율과 2억 화소의 카메라 모드를 지원이 가능하고 5G 듀얼심도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게다가 전력 효율성도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가지로 많이 발전했는데요. 이 칩셋의 성능을 보면 내년에 스마트폰에 어떤 업그레이드가 있을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스냅드래곤 865는 방금 말씀드렸던 2억 화소의 카메라 모듈 그리고 144Hz의 주사율이 지원 가능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냅드래곤을 채택한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은 카메라와 화면 주사율을 더 끌어올려서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갤럭시 S11에 1억 800만 화소의 카메라가 들어간다는 건 많은 분들이 지금 알고 계신데요. 칩셋의 성능을 봤을 때 1억 800만 화소의 카메라도 충분히 탑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스냅드래곤 865의 벤치마크 점수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벤치마크를 보면 정말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멀티코어 점수를 보면 아이폰 11에 들어가는 A13 바이오닉에 거의 근접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13 바이오닉을 정말 많이 따라왔네요. 퀄컴과 애플의 수치가 이렇게 근접한 건 저는 정말 처음 보는데요. 언젠가는 퀄컴이 애플을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퀄컴에서 이번 칩셋을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여기서 엑시노스 990의 벤치마크 점수도 정말 궁금한데요. 아쉽게도 아직 공개가 되진 않았습니다. 갤럭시 노트 10에 탑재된 엑시노스 9825와 스냅드래곤을 비교해보면 스냅드래곤이 싱글코어는 낮지만 멀티코어 점수는 3000점 정도가 더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엑시노스 990도 전작에 비해 20% 정도 더 향상된 성능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엑시노스의 벤치마크 점수를 생각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스냅드래곤보다는 멀티코어에서는 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칩셋은 동급이긴 하지만 스냅드래곤 865가 성능이 좀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출시된 S10과 노트 10의 경우는 유럽과 국내 모델에만 엑시노스를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내년에 출시할 국내용 S11에 스냅드래곤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걸 보면 그동안 엑시노스와 스냅드래곤의 성능 차이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거를 꽤 신경을 쓴 모양입니다. 사실 국내 갤럭시 이용자 중에서도 엑시노스보다는 스냅드래곤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사실 스냅드래곤이 좀 안 들어가서 이 부분이 많이 아쉬웠는데 내년에는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이 스냅드래곤의 GPU 드라이버를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PC와 노트북에서 업데이트하는 방법과 같이 스마트폰에서 바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업데이트는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큰 OS 업데이트를 할 때만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최신 업데이트를 그때그때 빠르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업데이트에서는 굉장히 많이 답답했었는데 최신 고사양 게임을 주로 즐겨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배터리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간략하게 배터리가 커진다고만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더 확정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배터리는 S11 플러스에 들어가는 배터리인데요. 자세히 보면 5000mAh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배터리가 탑재가 되죠? 이렇게 큰 배터리가 탑재가 되는 이유는 S11 플러스에는 6.9인치 디스플레이, 120Hz 주사율, 그리고 5G 모뎀까지 같이 탑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양들이 배터리 사용량을 엄청 증가시키기 때문에 5000mAh의 큰 배터리는 개인적으로 꽤 알맞은 사이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갤럭시 S11 플러스에는 120Hz가 들어가는 건 정말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6.9인치의 스크린 사이즈는 좀 어떻게 보면 갤럭시 노트와의 차별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노트 10 플러스가 6.8인치인데 S11 플러스는 노트 10 플러스보다 더 큰 사이즈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삼성에서는 어떻게든 S펜 말고도 다른 차별점을 만들겠지만 내년 갤럭시 노트의 스크린 사이즈가 얼마나 커질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요즘 스크린 사이즈가 계속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
정말 얼마나 더 커질지 좀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자, 다음은 보안에 관한 소식입니다. 얼마 전 갤럭시 S10과 노트 10에 실리콘 케이스를 씌우고 지문 인식을 하자 등록이 되지 않는 지문으로 잠금이 해제되는 스푸핑 문제가 발생해서 정말 이슈가 많이 되었습니다. 스푸핑 문제가 있었던 이 지문 인식 센서는 퀄컴의 3D 소닉 센서였는데 보안에 취약하다는 불만의 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갤럭시 S11에는 퀄컴에서 새롭게 나온 지문 인식 센서인 3D 소닉 맥스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퀄컴에서 공개한 새로운 지문 인식 센서인데요. 이 센서의 인식 영역이 이전보다 17배나 커졌다고 합니다. 갤럭시 S11에 이 새로운 지문 인식 센서가 들어가는데요. 넓어진 인식 범위 때문에 지문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더 많은 부분을 인식할 수 있어서 보안성도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갤럭시 S10의 지문 인식은 인식 속도는 정말 빨라서 순식간에 잠금이 풀렸지만 인식 영역 자체는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부분에 손가락을 올려 놓아야 잠금이 풀렸는데요. 빠르긴 했지만 영역이 좁은 탓에 조금만 어긋나도 잠금이 안 풀리곤 해서 정말 불편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나온 센서는 인식하는 부분이 넓어졌다고 하니까 상당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건 두 손가락으로 지문 인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잠금 해제를 하는데요. 두 손가락으로 잠금 해제를 하는 건 생각만 해도 정말 불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손가락이라고 해서 보안이 더 강화됐다고 보이진 않는데요. 오히려 사용자의 불편함만 더 가중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굳이 두 손가락으로 사용을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렇게 갤럭시 S11에 관한 최신 정보들을 모아봤습니다. 저희가 벌써 갤럭시 S11에 관한 영상이 3편째인데요.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스펙팅룸 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